안녕하세요. 금나치마입니다. 자, 오늘은 채무통합으로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의 내용인데, 과연 이분은 채무통합을 하는 게 맞을지, 아니면 그냥 현 상태로 끌고 가는 게 맞을지, 여러분들도 한번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 오늘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. 자, 현재 이분은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3년 정도 근무해 연봉이 4,800이에요. 가지고 있는 대출 보면 은행에 2,500만 원 있고, 나머지는 저축은행, 그리고 저축은행, 여기는 햇살론이네요. 그리고 카드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. 은행 것만 빼면 약 3,090만 원. 저축은행이 3건에다 카드론까지 있으니까 신용점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겠죠. 역시나 나이스가 778점에 KCB가 686점. 이분이 저한테 문의를 주신 게 뭐냐면, 저하고 상담을 하기 전에 다른 분하고 좀 상담을 했었대요. 상담을 하다가 제 영상을 우연찮게 보고 나서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고 했는데, 이분이 다른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한 이유가 뭐 뻔하겠죠. 네 건이나 되니까 얘네들을 좀 하나로 묶어버리겠다, 그런 생각으로. 너무 여러 군데 있으면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또 납입 금액도 많을 수가 있죠. 그래서 통합을 해서 좀 쉽게 끌고 가려고 알아봤는데, 그쪽 상담사를 통해 가지고 채무통합으로 조회를 했더니 나온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. 또 금액도 5,500만 원까지 가능하시다. 그리고 금리가 15.7%가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. 가지고 있는 대출이 이게 지금 이 금액만 3,090만 원이고 5,500이면 와, 통합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 나왔어요. 자, 그런데 이분이 고민하는 게 뭐냐, 바로 이거예요. 이거 금리 15.7%. 왜 이 금리를 고민을 하느냐, 현재 이용 중인 금리가 이보다는 더 낮기 때문입니다. 현재 이용 중인 금리를 여쭤보니까 이게 11%, 그리고 이게 약 13%, 그리고 이게 햇살로니까 약 10%, 그리고 카드론이 약 9% 정도. 이렇게 보면 지금 채무통합으로 나온 금리가 15.7%인데 얘네들이 다들 낮아. 특히나 1670은 11%, 무려 뭐 한 4% 정도, 뭐 11점 몇 프로 그렇게 되겠죠. 무려 4%나 차이가 나요. 카드로는 6%나 차이가 나요. 이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하는 게 맞을까요, 어떨까요? 라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거예요. 그쪽 상담사는 뭐라고 그러던가요?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상담사가 하는 말이 역시 뭐 영업사원 멘트 나온 거죠. 고객님, 일단 이걸 통합하세요. 통합을 하게 되면 비록 이자는 좀 더 높지만 대출 건수가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네 건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대출 건수가 줄어드니까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. 올라가면 나중에 저희가 은행에 저금리로 대안을 해드릴게요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전형적인 진짜 영업적인 멘트죠. 자, 그 상담사가 한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죠. 잘못된 내용이죠. 자, 그게 뭐냐, 일단 채무통합으로 해서 이거 다 하나로 묶어버려. 그러면 당연히 신용은 올라가게 됩니다. 제가 항상 얘기했죠. 신용점수 올리는데 가장 좋은 건 대출 건수 줄이는 거. 4건을, 이 금융권에 있는 4건을 무려 하나로 줄여버리니 당장은 신규 대출 발생해서 좀 하락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만 흘러도 금방 신용점수는 많이 올라가게 되죠. 그러니까 이 말까지는 맞아요. 이 말까지는. 근데 그 다음 말이 잘못됐다는 거죠.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1금융권에 저금리로 대안을 해줄게요. 이건 100% 거짓말이에요. 절대 안 되는 얘기죠. 왜? 자, 보세요. 1금융권에 2,500이 있어 현재. 이거 3,090만 원 포함하면 얼마예요? 5,500, 5,600 정도 되죠. 연봉이 4,800이요. 은행에서 2금융권 이 3,100만 원 내에 우리가 대안해 줄게요. 그럴 일은 없죠. 절대로. 자, 이 경우에는 이걸 우선시해야 돼요.
월 납입금. 납입금. 왜 월 납입금액이 중요하냐? 자, 이자가 지금 이용하는 것보다 더 높아요.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따져보면 어디 1000, 1300, 1600, 13, 17 거의 한 11% 평균 이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통합을 하게 되면 무려 4%나 이자가 더 높아져요. 그럼 이자 지출은 더 많아지겠죠. 물론 월 납입금액은 줄어들게 되죠. 왜? 얘네들을 그냥 길게 상향을 길게 늘어뜨려 버리니까 납입금이 줄어들겠죠. 그러면 고객께서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. 고객님 지금 상황이 이 상환하고 있는 것 얘네들 납입금액이 부담스러워요? 아니에요. 아닌 말로 나 다음 달부터 이제 정말 생활이 힘들어지고 연착이 생겼다. 아니면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꾸역꾸역 끌고 갈 수는 있다.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.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지금 상황이 솔직히 힘들긴 하지만 대부분 그래요.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이 아주 높진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는 꾸역꾸역 끌고는 갈 수 있다고 하세요. 그러면 채무통합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왜? 자, 아까 말씀드렸죠. 채무통합은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상환기간을 길게 이렇게 늘어 빼는 거예요. 길게. 안 그러면 얘네들은 얘는 이쯤에 끝날 수 있고 얘는 이쯤에 끝날 수 있고 얘는 이쯤에 끝날 수 있고 얘는 이쯤에서 끝나버릴 수 있어. 내가 이만큼만 가면 이거 하나 끝나. 또 이만큼만 가면 또 이거 하나 끝나고. 그러니까 앞으로 상환해야 될 날짜가 많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얘네들 통합을 해버리면 이걸 하나로 몽딱거려가지고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끌고 가야 돼.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돼. 장시간 끌고 가야 돼. 근데 이자는 더 높아. 그러면 지금 얘네들 만기 때까지 납입하는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내죠. 다만 상환 기간이 기니까 월 납입금액만 줄이는 것 뿐이에요. 그럼 이제 고객께서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.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 힘들더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끌고 가는 게 좋아. 왜? 이제 얼마 안 가면 하나가 끝나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론이 끝난다 쳐요. 자, 그럼 여기서 카드론 없어져 버려. 그럼 나머지 3개잖아. 그럼 지금보다 납입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또 얘가 하나 끝난다 쳐. 그러면 이제 2개가 없어져. 그럼 월 납입금이 더 줄어드는 것이고. 그러면 이제 부담이 점점 줄어들죠. 생활의 여유가 조금씩 더 생기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 볼 수 있고,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어거지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연체를 해버려. 그러면 이제 답 안 나와요. 나 도저히 못 끌고 가겠습니다. 그러면 그때는 연체를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자 지출이 많아지더라도 채무 통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. 왜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체하면 아무것도 안 돼. 아무것도 못 해. 연체를 안 하기 위해서. 그리고 생활에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 생활이 조금은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생활을 끌고 갈 수는 있어요. 그 말은 곧 대출받을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면 생활이 힘들잖아요. 생활이 힘드니까 뭐 조그만한 문제만 터져도 대출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객께서 잘 판단을 해야 돼요.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. 본인이 본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. 본인이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잘 판단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결정하십시오. 어차피 이 결정은 천천히 내려도 돼. 금융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끌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. 이제는 곧 연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신청해도 돼요.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먹고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죠. 자, 오늘 내용. 현 상황에서 채무 통합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 부분은 월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냐 없냐 이 기준을 두고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